미래에 대한 직관과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오래 갈 수 있고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냐, 정의로운 것이냐는 문제를 반드시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기업인은 실패를 해도 비난받지 않아요. 건강한 리더십이 좋은 리더십이다, 또는 좋은 리더십은 건강한 리더십이다. 저는 항상 등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감독 선생님의 리더십을 놓고 많은 분들이 글을 많이 보고 또 칭찬을 많이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 리더십의 유형엔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지적을 해서 중요한 항목을, 남들이 캐치 못하는 항목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리더십도 있을 것이고, 어느 리더십이 바람직하다라고는 답하기 어렵겠죠. 근데 리더십은 분명한 건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직관과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대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 기술이 많이 없었을 때 추운 날씨에 빨리 공사를 마감하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공법상 교과서에서 배운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공법 이야기를 하겠죠. 콘크리트를 빨리 타설하고 마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겨울철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는 일을 못합니다. 그건 아주 교과서적인 내용이잖아요. 근데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을 했나요? 정주영 회장이 학력이 그것밖에 안 돼요. 근데 이분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비닐하우스를 덮어버리자. 만들면 겨울철에라도 충분히 시멘트, 콘크리트를 타설한 거를 빨리 건조시킬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하나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놓는 거죠. 그것만 있는 거 아니죠. 새만금 공사를 할 때도 그 물살이 상당히 센 부분을 막지를 못해서 전부 다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 폐유주선을 가져와서 중간에 막아버리고 공사를 한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리더라고 하는 건 이런 그 직관, 나름대로의 독특한 직관은 타고난 것 같기도 하고, 흔히 말하는 그 사주팔자에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라든지 또 에런 머스크라든지 그 다음에 에릭 슈미트라든지 빌 게이츠라든지 우리가 내노라 하는 많은 그 소위 소프트웨어 분야의 그 리더들을 놓고 보면 이런 직관에 더해져서 하나가 있는 게 비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을 미리 생각해서 미리 도전할 수 있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비전을 바이할 수 있는 사회와 시장이 또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 시장이 존재하느냐, 이제 이런 것도 하나의 국민 의식에 준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야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어요. 감독 선생님이 직접, 저도 농구를 좋아하니까 모든 스포츠의 감독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대부분 감독 선생님들은 선수 출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농구 감독이 학생이 왔는데 너는 대학을 진학할 거냐 아니면 프로로 갈 거냐 라고 예를 들어서 그 질문을 감독 선생님이 받는다고 해보세요. 저한테 누가 만약에 좋은 선수가 있는데 고등학교 감독 선생님이 이 친구는 좋은 야구 선수가 될 것 같다, 이 친구는 좋은 농구 선수가 될 것 같다, 근데 프로에도 갈 수도 있고 대학팀에도 갈 수가 있는데 어느 것이 좋겠냐라고 물으면 리더마다 또는 그 친구에게 자문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다르다고 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학 교육을 받고 프로로 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 것 같다. 왜냐? 프로라고 하는 것은 돈이에요. 자본이잖아요. 그러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1군과 2군,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돈으로 엄격하게 평가를 해요. 근데 학생들이 왜 그러면 대학을 가서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마치고 그 다음에 프로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보느냐면, 프로에 속해서 눈부시게 활약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될 수도 있잖아요. 1년 반짝하다 끝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학 시절에는 별로였는데 대학에서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빛을 또 발휘하는 사람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할 때에 기본적인 요건을 마치고 프로로 가는 것이 어떻겠니? 라고 하는 게 저의 코치로서의 자문을 해줄 수 있는 리더십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회사를 비유를 하면 과장 아니면 대리급 친구들이 부장이나 이사님한테 와서 어떤 사업을 설명할 때 또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리더는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내용과 실천 방향을 듣고서
빠뜨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오래 갈 수 있고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냐, 정의로운 것이냐를 문제를 반드시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뭐 이순신의 리더십 또는 뭐 모태통의 리더십, 등소평의 리더십, 박정희의 리더십, 이승만의 리더십, 아이젠하워, 링컨 모든 사람들의 리더십을 다 이야기하지만 그 리더십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는 몇 개를 집어낸다면 저는 직관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는 분명한 거고 그 직관과 비전은 본인의 경험에서 우러난 것이지 하늘에서 천둥 번개 치듯이 번쩍해서 나오는 건 아닌 것 같다. 왜? 말과 행동이 다르면 그 리더십의 의미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경영인과 기업인은 달라요. 기업인은 엔터프레뉴어라 그러고요. 경영인은 비즈니스맨 또는 매니지먼트, 매니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기업인과 경영인의 차이점은 뭐냐? 기업인은 창조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경영인은 창조적인 정신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지만 대개 창조적인 정신보다는 현 상황을 잘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경영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 경영인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저는 약간 거기에는 어폐가 있다고 봐요. 왜? 에론 머스크가 전문 경영인이에요? 아니면 기업인이에요? 기업인이죠. 왜? 이 사람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스페이스 X 산업을 하고 있고 전기차 사업을 뛰어들어가지고 처음은 아니지만 어쨌든 전기차를 이야기하도록 만든 사람이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역시 기업인이지 경영인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뒤에 앉아서 자기가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직관과 비전을 리더로서 제시를 하면 그거를 암호 코드를 제대로 해석해서 관리하고 경영하고 투자하는 전문 경영인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경영인과 기업인은 분리되어 있어요.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구루지만 투자의 귀재지만 본인이 직접 다 지시를 하지 않아요. 본인이 생각할 때 앞으로 이 산업이 좋을 것 같아 라고 방향성만 딱 정해주면 밑에 있는 경영인들이 자산 관리를 할 따름이죠. 그래서 기업인과 경영인의 차이는 거기에 있다. 그러면 창조적인 사람이 기업인이다 할 때 창조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창조죠. 그럼 산업에서는 있는 산업이지만 이 산업이 사양 산업이고 관심도 안 뒀는데 살리는 자도 창조적인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제 창조 이러면 슈페터를 많이 떠올려요. 슈페터가 말한 창조적 파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기업인은 창조적 파괴를 많이 해야 돼요. 창조적 파괴를 많이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실패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경영인이 실패를 많이 하면 박수 받아요? 비난받아요? 비난받죠. 그렇지만 기업인은 실패를 해도 비난받지 않아요. 왜? 창조하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오너니까. 그러면 창조적 파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혁신이에요. 그러면 혁신은 무엇을 말하느냐? 5가지 정도가 있어요. 제품의 혁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고요. 새로운 원자재를 찾아내고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요. 새로운 공정 단계를 만들어내고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창조적 기업인 또는 혁신가라고 표현을 해요. 이 슈페터가 말하는 창조적 파괴의 5가지 혁신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경영인이 과연 이 5가지를 할 수 있는가? 못해요. 그런 권한을 주지도 않아요. 누가? 기업인이. 왜? 기업인은 내가 사업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창업가, 이병철, 정주영 이런 사람들이 기업인. 그 밑에서 일하던 사람, 이명박 씨나 이런 사람들은 경영인. 그러면 경영인이 창업가적인 역할을 하게 둘 것인가 말 것인가는 기업의 문화예요. 예를 들면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현대에서 일을 할 때 자기가 창조적으로 새로운 산업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누구의 결재를 받아야 돼요? 오너의 결재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오너가 과연 그거를 허락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오너가 그거를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 있잖아요. 근데 보통 기업 오너는 야 내가 너를 경영인으로 대표이사로 임명했으면 그 회사를 잘 관리했으면 됐지 건설밖에 모르는 애가 무슨 우주산업을 한다고 하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기업인 입장에서는 건설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스페이스 X 산업이 화성을 가기 위한 거니까 그러면 달나라를 베이스 캠프로 삼으려면 달에다가 공사를 해야 되고 중간 기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공법도 틀려야 되겠네. 그래서 여기에는 건설에 필요한 기술이 새로운 우주 기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서 정주영 회장을 설득을 해서 새로운 우주 관련된 건설 공법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경영인이면서 동시에 기업가가 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차이점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가의 리더십과 경영인의 리더십은 틀리겠죠. 당연히. 그럼 아까 말씀드린 직관과 비전의 이야기는 기업가의 리더십을 말씀드리는 거고, 경영인의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을 잘 관리 운영하고 수익을 잘 내고 잘 낸 수익을 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에게 배당을 던져주고 하는 게 경영인들의 리더십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인이 가져야 될 리더십과 경영인이 가져야 될 리더십은 다르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딱 옮겨가면 대통령이 가져야 될 리더십과 대통령을 모시는 참모들이 가져가야 될 리더십에는 차이가 있다. 왜? 대통령은 창업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옛날 왕조 같으면 창업을 한 거잖아요. 이시조선의 이성계가 창업을 했잖아요. 고려를 멸망시키고. 근데 지금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군사 쿠데타라든지 뭐 누구 죽이고 해서 대통령을 된 게 아니라 민주적인 투표에 의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주식회사를 잘 임기 동안에 경영하라고 뽑아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뽑혀진 대통령과 그 참모들은 경영인의 관점이지 기업가적인 관점은 아닐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이 운이 있으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영인이지만 기업가적인 마인드를 갖고 태어난 리더가 존재를 하면 대한민국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어내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 의미의 리더십, 또 기업적인 의미에서 리더십은 다를 수가 있고 국민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형태가 여러 가지잖아요. 합자회사 또는 주식회사, 합영회사 여러 가지 형태의 기업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말하면 기업이라고 하면 주식회사를 그냥 경우가 많으니까 기업의 목적은 간단해요. 주주, 그 회사의 설립에 참여한 또는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배당금을 늘리는 게 기업의 목적이에요. 배당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매출을 많이 늘려야 되죠. 매출을 많이 늘리려면 생산을 많이 해야 되죠. 생산을 많이 하려면 시장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죠. 고객을. 이제 그런 과정들을 기업들이 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기업이 보이면서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매출 규모에 따라서 각각 규모가 틀려져요.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비중이 중소, 중전기업 비중보다도 상당히 좀 높게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세하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영세하다는 건 규모가 크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중소기업에 있다가 중견기업이 되면은 여러 가지 세제라든지 규제가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에서 안주하고 싶은 분들은 중견기업 규모로 키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워낙 규제가 많고 세금 문제가 복잡하고 뭐 상속 문제 여러 가지가 막 얽혀 있다고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기업인들의 의미를 놓고 봤을 때 기업을 만들어 놓은 창업자의 정신이 어느 정도의 비전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규모가 틀려진다는 거죠. 내가 스페이스까지 가겠다라고 하면 그 기업인의 기업은 우주를 향해서 가는 거고요. 내가 요 정도 국내에서 벽돌만 찍어내는 공장으로 남겠다 그러면 벽돌만 계속해서 찍어내는 그 비전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인도 그 리더십의 규모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관과 비전의 크기에 따라서 비례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